에비교환 넓은 범주의 로드무비, 가족 로드무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일이 아빠를 찾으러 다니고 가족들이 호운을 찾으러 다닌 점에서 그런데요. 오늘 가족분들 또 오랜만에 모이셔서 하루 종일 또 무대 인사 투어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굉장히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시네큐브 모여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비규환의 감독 최하나입니다.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른 시간부터 계속 무대 인사를 돌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에 모여 계신 거 보니까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비교환에서 토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오늘의 첫 지휘이고 여기 광화문 시네큐브도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여기서 제가 지휘를 하게 될 줄은 또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비규환에서 토일의 엄마 선명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토일분이에요.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자리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무대 인사를 돌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제정신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가 참 위험하잖아요. 질문하시면 대답 다 할 수 있거든요. 생각 많이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일이랑 현재 살고 있는 현지 아빠 태호 역을 맡은 최덕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옷 한번 맞춰봤어요? 이쁜가요? 그냥 은행나무 색깔 같아요. 여기 시네큐브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서 언젠간 GV 같은 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배우로서 그런 꿈이 좀 있었는데 하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꿈은 이런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장호은 역의 신재입니다. 저도 이 시네큐브라는 곳에서 GV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느꼈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보신 분들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 배우님께서 오늘 이제 좀 무대 인사 쭉 하고 오셔서 약간 어떤 멘탈에 대한 걱정을 잠시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기실에서 방금 봤더니 신재희 배우님이 배우분들께 직접 약간의 도수 치료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광경인지 혹시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 수정 배우님 목에서 뚜둑 소리가 아주 크게 났었는데요. 위협을 가한 건 아니고요. 네, 다들 이렇게 피곤해하시길래 제가 친한 지인이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 옛날에 배워서 이제 살짝 힘을 불어 넣어드렸습니다. 네. 너무 돈독하고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에비교환 영화 보고 나서 이런 코미디 그리고 이런 성장 드라마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소한 가족 영화가 한국 영화에 참 그동안 많이 필요했었구나 이런 점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족의 앙상블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한데 우선 감독님께 사실 이 조합이 마냥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배우분들의 조합이거든요. 이 독특한 캐스팅 어떻게 꾸리셨는지 각 배우분들이 인물과 좀 어떻게 어울린다고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되게 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제이 씨가 제 목을 이렇게 꺾어놓은 거 덕분에 정신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해볼게요. 토일이는 우선
저는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당차고 자기 소신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의 비위 맞추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되게 그러면서도 미워 보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수정 씨가 독립영화를 하실 줄 전혀 예상도 못하다가 미팅이 이제 성사가 되어서 너무 기뻤고 그때 이제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토이리를 해야 한다. 내가 생각했던 원래 토이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고 토이리를 연기하는 수정 씨가 엄청 빛나 보일 것 같다. 이런 확신이 그때 들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래서 우선은 토이리 역은 그렇게 캐스팅이 되었고 혜진 선배님은 여러 번 호훈 엄마 역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고 저랑 첫 만남에서도 호훈 엄마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이 토일의 엄마가 우리가 보통 뭐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많이 봐왔던 되게 이렇게 자애롭고 헌신적인 그런 엄마상이 아니라 되게 냉철하고 강인하고 이제 토일이 성격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런 걸 짐작할 수 있을 법한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혜진 선배님이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딱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문 선배님은 원래는 사실은 저는요. 아니 감독님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멘탈이 힘드니까 저는 원래 그 이혜영 씨가 했던 친아빠 역으로 캐스팅이 됐었어요. 근데 제 와이프 아내가 하는 대사 중에 가끔 얼굴을 보면 사르르 녹기도 하지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작품이 워낙 좋으니까 전 태호 하고 싶다. 태호. 태호는 그 마지막 장면에 또 이렇게 토일하고 그 많은 관계들이 싹 해소되고 뭐 그러는 장면들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태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흔쾌히 그러면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저는 하게 됐어요. 이다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 선배님의 외모가 친아빠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선배님의 겸손함 근데 실제로 제가 선배님을 미팅을 했을 때 그 좋은 사람의 기운이 너무 넘치셔서 근데 환규는 미워하기 힘들지만 얄밉잖아요. 꿀밤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태효는 이제 토일이가 결국에 화해하게 되는 되게 좋은 아빠의 이미지니까 그 모습이 더 잘 어울리시겠다. 그러니까 훨씬 더 든든한 그런 면모 때문에 친아빠보다 태효에 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저도 그때 들었었고요. 그리고 호은이 역은 캐스팅이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오디션을 제일 많이 봤던 배역이기도 한데 재휘 씨는 되게 특이했던 게 제가 그 오프닝에 나오는 누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항상 그 오디션 보러 오는 남자 배우분들께 시켰었거든요. 근데 모든 남자 배우분들이 누나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웃으면서 이제 애교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웃음을 스친다던가. 근데 재휘 씨만이 눈을 못 마주치고 정색을 하고 그 말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호은이의 그 갸륵한 진심이 너무 잘 느껴져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호은이의 기질을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기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따 제가 좀 더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채팅창에 빠르게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영화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명장면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애비교환은 제가 그 앙상블 언급을 했듯이
이 가족 구성원들의 협력 그리고 조화의 온기로 굴러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등산 장면을 명장면으로 많이 꼽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장면 포인트가 토일이 이 무거운 소원도를 들어올리려고 하니까 내려가던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무심하게 다시 뒤돌아와서 함께 이제 돌을 들어올리잖아요. 이 장면 굉장히 뭉클했고 또 소소하게 따뜻했던 그런 명장면이었는데 혹시 이 등산씬 찍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은 혹시 이때 좀 기억 나눠주실 수 있는지 비하인드도 좀 궁금한 장면이에요. 수정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씬을 찍을 때 그 소원돌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쳐도 움직이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돌이었는데 이제 무거운 척 연기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정말 선배님들이 너무 무겁게 보일 정도로 연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고 네 너무 가벼워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쵸? 그냥 되게 가벼웠다는 엄청 가벼워. 얘기예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살짝 들려요. 맞아요. 약간 흔들리는. 센치 정도 떠 있어. 그래서 얼른 내렸어. 맞아. 그 이씨를 찍을 때 사실은 왜 굳이 이 돌을 들어야 되지? 그 팻말이 소원돌이라고 너무 떡하니 써있고 이거를 굳이 왜 들어야 되지? 꼭 들어달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장면이 그렇게 따뜻하고 소소한 감동을 드렸다니 네. 앞으로 반성하고 모든 장면을 찍을 때마다 소중하게 투정 부리지 않고 이해 안 간다고 질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이 등산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뒤로 묵묵히 빠져서 가족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저는 굉장히 미덥다고 느꼈거든요. 주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방점을 두신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감독님은? 그 소원 돌 장면 네. 말씀하시는 거죠? 소원 돌은 사실 뭔가 소원이 실제로 뭐였냐, 토일이의 소원이 뭐였냐라던가 아니면은 그 돌을 들고 또는 못 드는 그 여부가 토일이의 미래를 혹시 암시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돌이 뭔가 정말 토일이의 소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토일이가 이제 호은이를 찾는 것과 비롯해서 실패하지 않은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호은이가 정말로 도망을 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가려다가 뭐라도 이제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돌을 들어본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사실 딱 봐도 혼자 절대 들 수 없는 크기의 거대한 돌인데 그거를 들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이제 얘의 소원이 뭐고 얘가 왜 이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이렇게 뭐랄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넷이서 힘을 합쳐서 이 산만한 가족이 모여서 말없이 뭔가를 이렇게 드는 묵묵히 들어주는 그 모습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애비교환이라는 영화 감독님께도 데뷔작이고 또 수정 배우님에게도 스크린 첫 주연작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돈독한 관계인 90년대생의 젊은 창작자들의 의기투합한 그런 관점에서도 애비교환 좀 소중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추측에는 뭐 수정 배우님도 한번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신 적 있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좀 서로 잘 의지하고 책임감과 부담감을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 아래 선배님들 이제 모르는 곳에서 두 분이 머리 맞대시면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수정 배우님? 너무 많은데 네, 촬영 들어가기 전 거의 뭐 한 달 동안 정말 자주 만나면서 토일이
영화에 대한 얘기 또 수다도 떨면서 뭔가 많이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첫 영화고 첫 장편이셔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잘 하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서로 토닥여주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뭐 얘기 좀 하세요. 궁금한데 나도. 저는 이제 처음 미팅 이후에 단 둘이 만났던 첫 리딩이 기억이 나는데 둘이 바로 뭔가 대본을 읽지는 않았고 토일이가 어떤 캐릭터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 이 영화 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토일이의 그 보이지 않는 5개월간의 그 고민과 뭐 그 이전에 전사들과 뭐 10대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일어나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수정 씨랑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이를테면 수정 씨한테 토일이가 임신 사실을 어디다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친구한테 말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수정 씨가 얘 친구 없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막 맞다고 그래서 뭐 그럼 그리고 토일이는 정의감이 넘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월요일 시청자일 것이다. 그런 갤러리에서 활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런 디테일들을 제가 뭐 던졌었고 수정 씨가 그때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대본에 적어갔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인물들한테 정이 가는 영화라서 영화 뒤편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애비규환은 이 영화가 만약에 토일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주인공인 영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거든요. 마치 스피노프처럼.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선명과 태효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이제 만났고 어떻게 또 재혼 가정을 꾸리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사실 특히 선명의 캐릭터 스토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은 이제 영화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두 분의 러브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좀 상상해 보신 점이 있을까요? 딱히 제가 원래 덕문 선배님 팬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하게 된 것도 덕문 선배님이 남편 역을 하신다고 하고 수정이가 이제 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오케이를 한 거고 덕문 선배님이랑 이제 몇 작품을 같이 하긴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형수님이었고 수간호사였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부부라니까 좋다. 이제서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원래 덕문 선배님 팬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 다른 걸 상상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팬심 하나로 모든 건 다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배님은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교직원 공제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어차피 교사니까요. 저는 앞에 전사 이야기보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중에 토일이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뒤가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 네. 과연 이 친구들이 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물론 뭐 부모들의 축복 안에서 뭐 결혼을 했겠지만 그 뒤에 이들의 삶은 어떨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아이는 뭐 한 둘쯤 아니면 쌍둥이니까 뭐 나중에 과연 나는 선명이랑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는 있을까? 뭐 이 뒤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진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덕문 배우님 거기에 덧붙이자면 태호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것 같아요. 15년 동안 토이를 이렇게 군말 없이 친딸처럼 키우고 사자성어를 가르치는 남다른 교육열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저는 이제 친아빠가 등장한 이후에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남다른 모습 중에 하나일 텐데 실제로 어떻게 좀 가능한 점이라고 보세요?
이러한 공존이? 그 감독님이랑 얘기한 건데요. 제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제가 황규랑 많이 싸우잖아요. 황규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도 15년 동안 아빠 노릇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뭐라도 했어요. 당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만 떠나요라고 했는데 황규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그 얘기를 하고 할 때 야, 이 사람 봐라. 나랑 입장이 똑같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내가 요 감독님한테도 얘기한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촬영하고 나서 야, 이쯤 되면 그냥 자리 좀 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들었었어요. 예,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재밌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도토리묵이라는 귀여운 이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신재희 배우님은 골격이 좋음이라는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메소드의 경지를 이제 질문해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는 100kg가 넘었어요. 엄청 이렇게 몸집이 있는 애였는데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살 빼야지 하면 살을 열심히 뺐는데 갑자기 골격이 좋은 애라 그래서 되게 급하게 막 밴드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촬영 내내 그래서 감독님 막 뺏으셨어요. 집중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래서 예, 그냥 되게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잘 표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아쉬워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변호를 해주자면 네.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 다리라든지 근육이 되게 이렇게 튼실하신데 하필 자기가 팔이 너무 약하다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내 팔뚝볼래 막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계속 막 촬영 직전에도 막 이런 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많이 또 키우셨다고 팔 근육을. 네, 그래도 잘했어요. 네.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이제 공통적인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를테면 토일이 묵밥, 도토리묵 굉장히 좋아하는 설정 아마 이제 이미 이전에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러하시다는 게 좀 알려져 있는데 토일이 오이를 좋아하지 않는 건 그러면 수정 배우님의 실제 취향인지 또 여쭤보셨고요. 극 중에서 토일이 입고 나오는 범상치 않은 티셔츠 컬렉션들에 대한 사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오이는 저도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싫어해서 뺀 거예요? 저도 사실 오이를 싫어하거든요. 잘 맞네. 그래서 뺀 거구나. 아니 그냥 대본에 있었어요 원래 오이가. 그래서 뭐 우연찮게 저는 뭐 좋았죠. 그리고 뭐 티셔츠들은 이제 토일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뭐 헤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까 이런 회의 뭐 상의를 하다가 토일이는 그렇게 꾸미는 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티셔츠에 그냥 편한 치마, 임신도 했으니까 그렇게 입고 다닐 것 같은데 또 막 러블리한 뭐 핑크색 뭐 이런 티셔츠를 입을 성격의 캐릭터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을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도 직접 막 빈티지샵에서 쇼핑도 하시고 저도 제 티셔츠들을 좀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촬영했죠. 제 옷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디테일 중에 하나는 그 덕문 배우님도 그렇고 수정 배우님도 그렇고 이제 극중 특성상 사자성어로 꽉 차인 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애비교환 전후로 그런 대사를 외우실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암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사자성어요? 네. 이게 대본을 봤을 때 처음 대본 봤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떡하지? 너무 씬도 길고 또 이제 조금 싸우는 장면이니까 말싸움이니까 이게 지면 안 되고 바로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연습하면서 대본의 뜻을 사전에서 다 찾아가지고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뭐 현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NG를 안 냈어요. 오히려 아빠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좀 덜 하게 됐죠.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수정 배우님을 배려하신 걸까요 혹시? 너무 큰 그림?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큰 그림까지는 아니고요. 가끔 이제 배우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배역이 들어오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것들이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게 되게 하기 싫어요. 왜냐면 감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외워서 하는 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되게 하기 싫은데 뭐 태요 정도 뭐 이렇게 어렵겠어 했다가 참 이게 뭐야 해가지고 되게 어려워서 제가 NG 많이 냈고요. 촬영에서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NG 안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막 착착착착착 딱 끝. 근데 감독님이 딱 있다가 좋은데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럴 때 그렇게 열심히 여기서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많이 틀리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자성어는 아직도 약간 어려워요. 정수정에게 인생 배팅 완료라고 하신 분이 사자성어 목록 SNS에 공유해 주실 수 없는지 요청을 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SNS에 공유해 달라고 하시는 거. 대사에 했었던 네, 사자성어들. 네. 이게 기억해볼게요. 한번 의견을. 근데 그거를 자막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누군가 내주셨었는데 저는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 왜 대화를 저렇게 해? 약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전달되는 게 좀 더 중요했어가지고 어차피 누구나 못 알아들을 걸 알고 있었어서 그 쉬운 사자성어들을 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그러니까 읽느라고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것보다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미 관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획을 수정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가족 드라마라는 따뜻함 안에서도 사실 더 이제 무게 중심을 가져가는 것이 토일과 성명의 모녀 드라마로서의 또 의미가 돈독한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엔딩 장면에서 결혼식장에서 모녀가 입장하는 모습은 사실 영화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끔 했던 장면이거든요. 혹시 뭐 이 장면 두 분 특히 촬영하시면서 가까워지셨기 때문에 이 장면 찍을 때 좀 남달리 애틋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장면 뭐 너머로 토일과 성명이라는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호은 엄마를 하겠다고 계속 우겼다가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설득이 되긴 했거든요. 마지막이 너무 전혀 저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실 아빠 둘 손을 잡던지 둘 중에 하나를 잡던지 아니면 이제 호은이의 손을 잡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너무 신박하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살았는지를 너무 한순간에 탁 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정말 작은 하나인데도 엄청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었던 장면이긴 해요. 근데 그날 촬영이 저희 마지막 촬영이었죠. 모든 결혼식장 다 이렇게 앞에서 찍고 둘이 이렇게 딱 남았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제 친딸을 손을 잡고 들어갈 때 이런 기분이 들까?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혹시라도 실수는 하지 않을까? 정말 그 선명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들이 저 스스로도 많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왜 쟤는 엄마 손을 잡아? 하고 저거 너무 가짜지 너무 영화지 라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도 너무 고민이 많았던 장면인데 감독님의 주문도 또 어려웠어요. 그때 되게 어려운 주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르가 혼란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던 장면이긴 한데 다행히 뒷대사가 다 잘리고 글에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편집에서 왕창 다 잘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왜 했을까? 글에 하나만 할 거면 쉬웠었는데 여담으로 저는 사실 애비규환이 연기하면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 화를 내야 할 때와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요구하는 거랑.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 애비규환을 보고 와서 저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기 인생 98년도에 데뷔해서 중간에 신거 빼고 꽤 하고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너무 힘들었는데 다 똑같다고 하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수정 배우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도 엄마랑 선배님이랑 같은 생각이었던 게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는 진짜 뭐 두 아빠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들어가겠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간 걸 보고 약간 왜 진짜 나도 이 생각 못했지? 그리고 모든 이 장면을 본 딸분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 약간 약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 것 같고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씬 촬영할 때는 진짜 마지막 날 촬영 크랭크업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결혼식 막 그 대화를 했었어요. 진짜 시집 보내는 것 같아. 나뭐 갑자기 쟤랑 결혼해도 되는 거야? 내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성명과 토일의 대사 같은 대화들을 나눴었던 기억이 있고 되게 떨렸어요. 그게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네. 감독님 데뷔작이시고 또 정수정 배우님 스크린 첫 주연작이기도 하지만 신재희 배우님 데뷔작이기도 해요, 애비규환이. 그래서 이 작품 오프닝부터 또 키스씬도 있고 또 선배님들과 호흡도 하셔야 돼서 배우님께도 사실 남달리 긴장한 작품이셨을 것 같거든요. 또 호은 캐릭터도 사실 갓 20살 된 상태에서 아빠 되기, 남편 되기를 준비해야 하는 인물이라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어떤 준비들, 해석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회를 마지막으로 들려주신다면요. 네, 그때 이제 그 호은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점을 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감독님한테 들고 가면 감독님이 맞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캐릭터를 구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선배님들과 수정 씨랑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가가 진짜 큰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폐만 끼치지 말자였는데 근데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았어서 저가 이렇게 긴장이 자연스럽게 좀 높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호은이 캐릭터가 참 다행히도 그 긴장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적절한 긴장감들이 뭐 장인어른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정 씨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런 자잘한 긴장감들이 오히려 이 역할에는 참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저는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안내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GV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 마무리 인사를 들어야 할 타이밍이 왔는데요. 차례로 마지막 소감 그리고 인사 나눠주시면서 제가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영화의 최고 명대사인 이 부분은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만 최고 명대사인 착불이야. 왜?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는지 아니면 애드립인지 꼭 답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단체 티셔츠 왜 겨자색일까 하는 부분 네, 두 가지와 함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착부리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씬이 그날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대폭 줄이고 콘티도 대폭 줄였어요. 원래 한 10컷 정도 되는 거를 컷 정도로 줄여서 하느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팀들이랑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찍은 건데 정문 선배님이 그 테이크를 갈 때마다 계속 새로운 애드립을 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거였는데 탁불이 아까 가장 이 사람이 할 법한 얘기라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결국은 시나리오에 없었고 그때 선배님이 내신 애드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색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근데 저희 영화에 좀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마무리 인사를. 네, 함께 해주시죠. 네.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헤어지려니까 되게 아쉽네요. 이렇게 또 지분이 또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긴장되고 그런데 그래서 네, 여러분들 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GV 자리를 우리 기약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많은 분들께 입소문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지휘라는 게 이제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또 재밌는 지휘는 또 잘 없대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재밌으셨으면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볼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피곤해서 조금 덜 재미있었어요. 텐션 업이 되면 정말 GV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배꼽 잡고 웃으십니다. 혹시라도 GV 기회 또 있다면 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무궁무진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다 혜영 선배님까지 오시면 정말 난장판이에요, 아주. 아비규환이 아비규환, 접입 가격이고.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현장에서 그리고 감독님과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 정말 너무 홍보성 멘트 그냥 우리 좋았어요가 아니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영화에도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삶에 지쳐서 힘드시다면 영화를 통해서 소소하게 웃으시면서 쟤는 저것도 들라고 하는데 나 이거 뭐 하고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생활들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탁불이 명대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참고로 이 색깔은 오늘 입고요. 저쪽에 저희 스태프들이 입고 있는 파란색은 저희는 내일 입습니다. 색이 2개예요. 꼭 이것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늘 GV는 행복합니다. 네, 관객들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만나서 하면 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독립 영화나 작은 영화들을 많이 찍지만 작은 영화가 작다고 감독이 작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영화라면 100개라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V 명대사도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앞에서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부담되는데 네. 네, 우선은 너무 일단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저도 어쨌거나 이 자리가 지금 너무 꿈만 같고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인지라 그래서 너무 저한테도 감사한 기억이 될 것 같고 또 영화가 어떤 주는 좋은 느낌들을 이렇게 잘 받아가셨는지 잘 받아가셨다면은 더 이렇게 소문 내주셔서 이게 다시 보면은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제 저희 가족하고도 다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보면은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근데 그러시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그대로 바뀌
새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의 GV 정말 오랜만에 드물게 해보는 것 같고요. 또 정말 드물게 따뜻하고 유쾌했던 것 같아서 5분께 다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